지난 3월 초 북한 남포항에서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미사일 기술을 공유하며 혈맹이라 불리던 이란의 화물선이 북한 땅을 밟지도 못하고 쫓겨난 겁니다. 트럼프가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하기 약 20일쯤 전의 일입니다. 이란은 급박하게 미사일 부품을 요청했지만 북한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자력 방위가 원칙이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겁을 먹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판도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북한이 이란의 뒤통수를 친 진짜 이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트럼프와 김정은의 베이징 밀약 시나리오를 파헤쳐봅니다. 국제 정세에서 가장 무서운 건 총성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북한이 3월 초 남포항에서 이란 화물선을 쫓아냈을 때 전 세계는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저러다 이란이 등 돌리면 어쩌려고 그러나 싶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열흘 뒤인 3월 13일, 미 공군의 B-21 폭격기들이 이란의 심장, 하르그섬의 군사시설 90여 곳을 벙커버스터로 초토화했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발전소 타격 경고를 날린 건 3월 22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3월 초에 이란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즉, 미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도 전에 북한은 이미 이란의 패배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북한의 계산기는 이토록 냉혹했습니다. 첫째, 하르그섬의 고립입니다.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나가는 그 좁은 섬이 미군의 사정권에 들어가는 순간 이란은 무기 대금을 지불할 현찰이 마릅니다. 북한에게 이란은 더 이상 VIP 고객이 아니라 부도 직전의 거래처일 뿐이었습니다. 둘째, 러시아라는 확실한 대안입니다. 지금 북한은 러시아의 포탄과 미사일을 퍼부으며 달러와 식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굳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 포화를 막고 있는 이란을 돕다가 자신들까지 악의 축으로 엮여서 트럼프의 다음 타겟이 평양 발전소가 되는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자력방위라는 북한의 명분은 트럼프의 활력이 자신들에게 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방화벽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방중을 앞두고 누굴 때리고 누굴 살릴지 결정하는 시점에 북한은 가장 먼저 이란이라는 꼬리를 자르며 자신들의 생존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간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김정은의 소름 돋는 계산이 보입니다. 전쟁이 터지고 불과 사흘 뒤인 3월 2일, 트럼프는 예정된 중국 방문을 전격 연기합니다. 전 세계는 미국이 중동 전쟁에 올인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평양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김정은은 트럼프의 이 방중 연기를 거래의 신호탄으로 읽었습니다. 내가 베이징에 갈 때까지 이란 문제를 정리해라. 그러면 너를 만나주겠다는 트럼프식 압박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직후인 3월 초 남포항에서 벌어진 이란 화물선 문전박대 사건입니다. 트럼프가 방중을 미루며 판을 흔들자마자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 40년 혈맹 이란의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방중 연기라는 미끼를 북한이 덥석 문 것이죠. 트럼프는 방중을 취소한 게 아니라 연기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북한이 확실히 자기 편으로 돌아섰을 때 베이징에서 승전선언과 북미 재상봉이라는 역대급 쇼를 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실제로 지금 베이징 외곽에서는 트럼프의 방중 일정에 맞춰 김정은의 전용 열차 동선을 체크하는 비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전기가 끊기느냐 마느냐 하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지만 북한은 이미 이란을 과거의 유산으로 정리하고 트럼프와 함께할 베이징의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긴박한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3월 21일, 이란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사거리 4,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2발을 인도양의 미영 합동기지 디에고 가르시아를 향해 발사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발사를 보고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란이 그동안 스스로 설정했던 사거리 2,000km 제한선을 완전히 깨부쉈다는 점. 둘째, 이 거대한 미사일이 정작 목표물엔 명중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란은 왜 이 시점에 명중률도 떨어지는 장거리 미사일을 굳이 썼을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을 절망의 발악으로 해석합니다. 북한의 부품 지원이 끊기면서 이란의 주력인 단거리 미사일 재고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는 신호라는 거죠. 쏠 게 없어서 가장 아껴뒀던, 하지만 실전 검증도 안 된 덩치 큰 미사일을 꺼내들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현재 트럼프가 선언한 48시간 데드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이란이 끝내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는다면 우리 눈앞엔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미군의 블랙아웃 작전입니다. 발전소가 타격받아 전기가 끊기는 순간
이란의 레이더와 지휘망은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전기가 없는 전장에서 이란군은 그저 어둠 속을 헤매는 장님이 됩니다. 이 혼란을 틈타 미 해병대 특수부대가 이란 원유의 심장, 하르그 섬에 상륙하는 시나리오는 이제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기가 끊겨 지휘부가 먹통이 된 상황에서 자율지휘권을 휘두르는 혁명수비대 지방사령관들의 미사일들은 목표를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북한에게 버림받고 전력망까지 잃게 될 이란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이란의 4000km 미사일은 승리의 신호탄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제국의 마지막 비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중동의 비극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냉전 이후 유지되어 온 지정학적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대한 재편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동맹의 종말과 실리의 탄생입니다. 40년 혈맹이라던 북한이 트럼프의 방중 연기 한마디에 이란을 손절하고 남포항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념이나 의리보다 생존과 현찰이 우선시되는 냉혹한 시대가 왔음을 상징합니다. 김정은은 이란이라는 낡은 뗏목을 버리고 트럼프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에 올라타기 위한 도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식 신질서의 완성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전기를 끊어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줄 계획이면서 한편으로는 베이징에서 북한과 새로운 판을 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을 굴복시키고 동맹은 재정의한다는 그의 전략이 중동과 동북아를 동시에 뒤흔들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란의 4000km 미사일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것은 승리의 도구가 아니라 고립된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발악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긴 암흑 속에서 친구도 무기도 잃은 채 홀로 선 이란의 모습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적응하지 못한 세력이 맞이할 차가운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트럼프의 48시간 시한이 종료되고 호르무즈 해협에 어둠이 찾아오면 우리는 단지 전기가 나간 이란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던 옛 세계가 저물고 완전히 새로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의 개막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